안녕하십니까. 방금 직전에 조영환 장군이 하도 세게 얘기해서 제가 적당히 하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방적으로 제의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100일 토론의 5번째 질문을 던지려고 나왔습니다. 제목은 윤석열 후보는 사과, 사죄, 사퇴 이 세 가지의 단어의 차이점을 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을 보니까 볼만해요. 아주 구경거리가 볼만해. 그리고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당적을 포기하라고 공갈 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이 양반이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하니까 자기에 대한 지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세력인 당류나 당 지도부에 대해서 니들 빠져. 내가 처리겠어. 이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어. 이래가지고 사무총장하고 무슨 전략기획위원장 맺는 거 보니까 자기 파로 싹 만들었더라고요. 새로운 시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로 승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승부를. 근데 그 승부가 이길지 실패할지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민주당의 기득권이라고 불리우는 지도부가 불만이 또 터져나오고, 엊그제 호남 지역 유세를 하는데도 호남의 엄중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뭔가 하여간 삐걱거리는 것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쪽 집안 사정이야 제가 이런저런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은, 다만 문제는 그 이재명의 그 교묘한 그 변장술, 그 사과술, 이것만큼은 국보급이에요.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15년 전에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주 불륜에 참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변호사니까 변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아주 잔인한 죄상이 최근에 많이 나타났어요. 끔찍할 정도, 듣기도 끔찍할 정도인데.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그때 죄송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착 하는 거예요. 자, 기가 막혀요. 딱딱 중요한데 사과를 하고, 머리도 은백색의 근사한 회색 은발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검은 머리로 머리를 싹 돌리고, 그리고 나와서 전부 앉아서 크게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이 양반의 그 사과 전략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씨가 앞으로 어떻게 자기의 후보식을 끌어서 대선까지 가는가 하는 것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나무집 사정이고, 이쪽 야권 쪽으로 봐서는 윤석열이라는 후보는 도대체 사과니 사죄니 아무것도 안 해요.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 양반은 사과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퇴를 해야 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도 많은 사건이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있거든. 그 양반에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처가에서 도이치 모터스 주식 거래니 뭐니, 그야 자기가 관계 없는 거니까, 부인이 했던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가 터질지 어쩔지 모르지만 현재는 별로 없어요. 다만 문제는 그 양반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까? 이것이 탄핵 문제예요.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찌감치 윤석열 후보를 후보되기 전부터 지지하는 조건으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해라.
사과 가지고는 부족하다. 사죄를 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보아라는 듯이 자기 주변에 측근으로 만든 사람들이 전부 옛날 탄핵 주도 세력들이에요. 권성동이 국회 법사위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방망이를 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그 사람을 뭐 비서실장을 하더니 요새 사무총장 시키더니 또 장재원이라는 사람 또 있어요. 그것도 유명한 탄핵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시키다가 우리가 하도 반대, 제가 많이 반대했죠. 그러니까 요새 그 사퇴를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최근에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직도 하도 제가 김종인 의원을 비판하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의 배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거기서 새로 들어섰다는 전 민주당 대표였던 김한길 의원이나 아니면 김병준 같은 사람, 저건 개인적으로 대화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막판에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대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판결을 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사죄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 바로 다음에 연설하러 기다리고 있는 이규택 의원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저와 같이 전두환 대통령 조문 같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둘이는 적어도 지난 2012년에 우파 정당에 가담한 후로 지금까지 만 10년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이상과 실패와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지내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윤석열 후보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먹으려고 해요? 적어도 이규택 의원과 제 품 안에 탄핵을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는 한 절대로 윤석열을 찍을 수 없다는 몇백만의 사람들의 표심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석열 후보는 사과나 사죄 이런 걸 잘 구분을 못하느냐. 사과라는 것은요, 뭐 실수를 한 것이 사과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사왔다거나 아니면 무슨 강아지를 동원해갖고 무슨 사과를 물고 사과를 해야 좀 코미디인데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에게는 기분이 나쁜 얘기죠. 아, 이거 정말 사과했습니다. 이건 사과예요. 그러나 탄핵에 관한 문제는 사과라는 단어로는 안 돼요. 홍성 사과든지 대구 사과, 사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들지 않으려고 뺑뺑 돌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한 사람 얘기를 드리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튜버, 유명한 경제 이론가 정규재 주필 아시죠?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 대한민국 실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1년 전까지, 1년 반 전까지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아주 동지적 그런 유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작년 4월 15일 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 양반은 절대 선거 부정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선거 부정이 있다고 얘기해서 판이 갈라졌어요. 그동안까지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조갑재 의원도 마찬가지, 조갑재 주필도 마찬가지야. 아, 그 정규재, 조갑재 두 분이 아니 어떤 꼬름에서 생각해서 사회로 총선이 부정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지 아주 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어디서 믿을 만한 정보를 취득해서 4월 15일이 지난 딱 72시간 후에 바로 이 사랑제일교회에 와서 이번 4.15 총선은 서울, 경기, 인천에 사전선거가 63대 36으로 조작됐다. 사전에 프레임됐다 하는 걸 제가 발표했어요. 맞잖아요. 만약에 틀렸으면 그 사람들이 잡아가고 난리 났을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그런데 정규재, 조갑재 씨는 그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지켜왔던 우리의 우정이
지금 금이 좀 가 있는데 제가 이 정규재 씨를 예를 드는 것은 이 양반이 요새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말이 독특한 부산 그 액센트를 가지고 사람을 아주 미혹시키는 독특한 화술을 가진 분이에요. 경제도 박지만 말을 참 잘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내 세상에 말이지 선거 치고 이런 너무 엉터리 선거를 처음 봤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찍을 놈이 없다는 거야. 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대한민국 선거가 돌아가요? 그 말이 맞아요. 저 초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쭉 왔는데 그중에는 여당 후보 혹은 야당 후보 중에 엉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래도 대통령 할 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규재 주필 말대로 지금 나와 있는 이 아무개하고 윤 아무개는 아무리 봐도 대통령 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 같아. 아니 우리가 이거밖에 못 찍느냐? 캐탄을 불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유감스러운 것은 아니 정규재 씨 왜 그 이와 윤만 생각하고 김경진 생각 안 하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정규재 동지하고 같이 옛날의 우정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가집니다. 그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이 치고받고 지들 마음대로 할 테니까 관심 안 가지고 다만 우리가 야권의 대통합이라는 입장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에 좀 서툴고 생경하고 잘 다듬어지지 않는 뭐 이런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그만한 인물이 많지 않으니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확실히 얘기하란 말이야. 이번 12월 24일 경우 되면 어떻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호 몸에서 풀리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물러나가는 방국에 자기가 감옥소에 집어넣은 사람을 그냥 감옥소에 놔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이유를 붙여서도 풀어나가고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근처에 우리들이 압력을 넣어서 뭐 장제원이 제치고 누구 제치고 그런 정도가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재명이가 하는 사과의 수법을 배우란 말이에요. 사과의 기술. 사죄의 기술을 배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큰 강당에서 지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 당시에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양쪽에 한 10여 명 딱 해가지고 큰절, 이재명의 스타일로 큰절 한번 하세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헌정유린의 일을 자초하는 데 나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어떻게 뽑았던 대통령을 뽑으면 그 대통령의 정통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의 후배 검사들이 무슨 정치적 사건에 관계돼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 사건이 전부 무효가 됐으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물러나는 그런 제도적인 양심적인 도덕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 나라 우익 자유주의자들이 표를 찍을 거 아닙니까? 간단해요.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한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그 양반하고 자유공동정권을 수립하는데 협정하고 대화를 열 용의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러지 않는 한 저는 반드시 끝까지 가서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과하고 사죄하지 않는 한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는 수백만의 저희 지지자들과 같이 끝까지 갈 것을 선언합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인 무슨 정책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던지는 말씀은 엊그제 전두환 대통령의 조문을 갔는데 사실은 한 4일 전에 우리 여기서 선거대책위원회하고 또 청교도 신호관 졸업식에 제가 축사를 하다가 엄청난 폭풍을 맞았어요. 천장으로부터 그냥
아주 시베리아 한파가 내려왔는데 제 머리가 다 곤두섰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얼마나 추웠는지요. 원고가 다 날아가서 원고를 볼 수도 없고 원고를 잡아서 손이 떨리고 혀가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감기 들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뭐 코로나가 걸린 거 아닌가 해서 우리 고영일 부대표 그리고 이동호 사무총장 다 조의를 갔습니다. 조문을 갔는데 왜 김경진은 안 오느냐고 난리 법석이요. 그래서 어제는 아침에 다 조사를 해보고 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나타났더니 그 양반들이 굉장히 반갑게 환대를 해주고 특히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손잡고 수인선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제 이웃 동네에 살던 왕년에 그 유명한 장세동 장군이 거기서 내가 당신 동영상 잘 보여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왜 윤석열이는 못 왔을까? 그 참 이해, 뭐 오려고 하다가 누가 반대해서 못 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 돌아가실 때 조문을 거의 안 했던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거기를 갔더니 당시 그 주변을 싸고 있던 좌파들이 여기 왜 왔어? 하고 저를 슬슬 밀어내더라고요. 제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래도 그 양반과의 한 40년에 가까운 인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여기서 망신을 당하더라도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춰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참모들하고 같이 일부러 기차를 타고 저 목포까지 내려가가지고 목포에서 몇 시간 기다려서 배를 기다려서 하이도까지 갔습니다. 김대중의 고향 하이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도 못 모르고 제가 거기 와서 무슨 거기를 담당해서 제사 지내러 온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변명은 안 하고 그 양반이 태어났던 농가에 딱 마루에 앉아서 바다를 착 바라보면서 소년 김대중은 여기서 꼬마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 양반하고 40년 가까이 영역을 같이 했는데 그 막판에 북한에 돈 주는 일만 그거 좀 안 했으면 얼마든지 내가 김대중하고 좀 외치고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결정이 좀 빠그러져가지고 그 양반하고 결별하고 제가 좋게 말해서 그 양반에게 팽당했다 그럽니다. 팽당하고 저는 8년 동안의 고난의 역정을 겪어와야 했고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김대중을 만나본 적 없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가서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너 병균 오염되니까 오지 말라고 막더라고요. 뭐 뻔한 사람 있죠. 박지원이 등등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 돌아가실 때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조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거부당하고 저기 남도 바닷가 하이도까지 갔다 온 것이 제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대통령 돌아가신데 조문한 케이스입니다. 윤보선 대통령도 안 했고 뭐 박정희 대통령 제가 그때 할 기회가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안 했고 가까운 김영삼 대통령도 안 했습니다. 그거 뭐 열심히 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무명의 사절로서 그냥 돌아가셨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좀 달라요. 좀 달라요. 그래서 조의를 표하는 것이 옳고 명색제도 대통령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공인이에요. 가서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걸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되고 감기 들었다니까 저거 거짓말하고 뺀다는 거죠. 그러나 좌우당간에 이틀 후에 가서 오히려 극적으로 그 양반들에게 굉장한 환영을 받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두환 대통령 근처의 사람들은 전부 표가 저한테 다 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두환 대통령이 억울한 점이 있는 거. 오늘 아침에 이순자 여사가 돌아가신 부군을 대신해서 국민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도저히 사과하고 사죄할 수 없는 뭔가 있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하고 광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이 얼마든지 합일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국론을 통합하고 광주와 전두환, 전두환과 광주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융합되는 새로운 민족문화 창달의 광장을 만들 자신이 있다는 것을 엊그제 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을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반대하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 새끼 빨갱이 한 칼에 하지 말고, 아니면 또 자기가 반대해서 그 새끼 그 보수 반동 그구 그렇게 모으는 것은 역사 발전을 위해서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공과 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과 그 떼거리들은 이 나라를 사회주의화하기 위한 교묘하고 간특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지금부터 1945년에 우리 해방된 후에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이념의 전쟁, 이념의 전쟁이 그 막판 결전을 이번에 대한민국의 내년 3월 9일에 대선을 통해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미 세계사적으로 이거 형편없는 것이다, 이건 폐기해야 한다 하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소비에트 러시아 고르바초프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하는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망령이 한국에 돌아와서 마지막 귀신 푸닥거리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새끼들에게도 암흑의 역사를 되물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는 그런 망상을 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나 저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끌어갈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제압당하고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전혀 개인적인 선전과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요.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이 나의 너아라 TV에서 연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100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치고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떳떳한 자세로 선택을 요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어떤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연구를 해주셔서 우리 국민혁명당에게 우선 다른 거 다 그만두시고 1000만 당원 모집하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영도에 여러분이 따라주시면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잘 지키고 세금도 내리고 부동산도 내리고 국방도 완성시키고 좋은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 자신과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맞을 자세로 오늘 이 역사를 지혜롭게 판별하고 행동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